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이 지난 편에 이어서 법인과 개인. 네, 그쵸. 법인과 개인. 네. 지난번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인마이 포켓 기준으로 그쵸. 갔다. 내 주머니 들어가는 거는 같다. 근데 기승전 이제- 소득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포켓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네. 여기에 과세되는 건 다르다.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했고, 여회계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강 회사님이 해주실 거라고 네. 했었던 그 자세한 설명을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그걸 저한테 넘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개인이랑 법인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 법인을 그냥 새로 만든 다음에 그냥 개인 사업자 폐업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상담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그냥 세금 얘기 가지고 오셔서 세금이 좀 더 싸니까 한번 전환을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았고 비즈니스 포켓 기준으로 뭐 좀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따져보면 사실 그분들은 굳이 뭐 막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뭐 양수도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꼭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수도를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런 법인 전환의 대상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면은 그 부동산이 결국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도세가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양도세를 안 내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 전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타의적으로 예를 이렇게 들면. 두 분류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법인이랑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신용도의 차이가 있죠. 기술 보증 기금이나 뭐 신보 같은 데 이제 보증을 받으려면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법인일 때 그쵸. 특히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본금이 좀 있고 없고 개인 사업자 자본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뭐 한 5천만 원 있다. 예. 신고나 기부나 이런 데서 대출 보증을 해줄 때 심사를 할 때 이 자본금이 있으니까 좀 탄탄하네 이렇게 해서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출이 더 잘 나오겠네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로는 이 대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타의적으로 네. 법인 전환을 선택하시는 분. 좀 그런 사례도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강 여사님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스타트업에서 투자 받거나 할 때는 좀 그래도 투자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애초에 투자를 목적으로 뭐 자기는 이제 이 사업을 제대로 이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확장을 시키겠다 하시는 분은 애초부터 좀 법인으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 네. 그렇죠.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터지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관심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법인을 가야 되는 거군요. 가시는 거고 개인 사업자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 뭐 공동사업약정이나 그런 거 외에는 이제 없고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공동사업약정을 할 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주식 가지고 이제 네.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등 투자를 받으시거나 네네네.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 네네네.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도 차익 같은 게 좀 나오는 상황이라면 뭐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으니 그걸 이연시킬 수 있는 뭔가 조세 혜택이 있는 법인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내일 손톱 만지시거나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법인으로 또 옮기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일반 사업자분들은 사실 조세 혜택 받는 거로 가시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법인 만드시고 개인 사업자를 그냥 폐업을 하시고 법인에 새로 만든 사업자로 그냥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네네. 상관없는데 법인이 설립됐을 때 그 개인 사업자 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어떤 레퍼런스나 그런 뭐 신망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같은 것도 사실 법인 신설법인한테 대출해주는 법인은 없거든요. 기존의 업무 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법인으로 그대로 가져가기 그쵸, 위해서는 또 그쵸.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사세가 어떻게 확장될지, 우리가 매출이 더 늘어나거나 이익이 늘어날지, 우리가 그 늘어난 이익을 가지고 뭐 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고 나는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늘려갈 거야 라고 하시면 이제 법인 전환을 무조건 선택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이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쭉 갈 거면은 굳이 전환을 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앞으로 내가 사세가 확장돼서 점점 사업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은 소득세 부담이 크시니까 재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인세가 부담이 작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방법은 뭐 포괄사업연수도 현물출자, 뭐 중소기업 통합,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합병인데 사실 뭐 세 가지 항목의 이제 조세 특례라는 그 뭐 어떤 과세 이연이라든지 뭐 네. 감면은 동일하니까 어떤 게 실무적으로 편하고 많이 이용이 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주분들마다 조금 다르신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난 급하다. 최대한 맞아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 맞아요. 방금 네. 정현근 회계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 빨리 법인 설립해가지고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양수를 많이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한 게 그냥 법인 설립해놓고 내 자산을 그냥 바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보통 그걸 많이 하시고 텍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예를 들면 되게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좀 시세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그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포괄사업양수 방법을 많이 쓰시죠. 현물출자? 현물출자랑 포괄사업양수는 개념이 좀 달라요. 포괄사업양수는 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이제 법인에 그냥 포괄적으로 사업 자체를 양도하는 거라면은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우리의 가진 자산을 이 법인의 자본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제 생각엔 현물출자가 자본금을 늘리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절차적인 복잡함과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커요. 실무적인 프랙티스는 거의 뭐 포괄사업연수도로 거의 다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포괄사업량 수도도 양도 차익은 일단 이연이 되는 거죠. 네. 이연이 되죠. 그러니까 조세 혜택은 포괄사업양수도랑 현물출자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절차가 복잡한 현물출자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량 수도랑 현물출자 이 두 개가 전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네. 각 절차에 약간 장단점이랄 게 있을까요? 두 개의 큰 차이가 현물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원 인가사항이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려면은 법원에 이제 검사인이 이제 그 자산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쵸. 근데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는 가액은 사실상 시세랑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를 하시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는 이 법인 자체의 자본금을 진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현물출자를 하시는 방법이 유리하죠. 그게 굳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제 사업양수 하시는 게 맞고요. 포괄사업양수도. 뭐 좀 부동산이 오래된 부동산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개인이셨으면은 그 취득원가 기준으로 돼 있을 맞아요. 테니까 맞아요. 네. 그 장부를 현물출자할 때 간평을 받으면 확실히 업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많이 나죠. 거고 네. 그게 자본으로 반영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되게 이렇게 탄탄하게 맞아요. 반영되는 장점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서 뭐 부동산을 보유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이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현물출자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 뭐 스타트업이나 초기 사업체 같은 경우에 뭐 3년 4년에 뭐 대출 때문에 전환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물출자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포괄사업연수도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처리할 수 있고 포괄사업연수는 사실 그냥 계약서 한 장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네, 이게 개인 사업 하시면서 힘든데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법인 전환 상담을 할 때 되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셔가지고 오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절약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컨설팅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참 이 업무가 매력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컨설팅 잘 해주실 수 있는 거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법인 전환이 필요한 사업체인지부터 저희가 한번 맞아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저희랑 한번 얘기 나눠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법인 세율이 싸서 오시는 거라면 그 지난번 편과 같이 인마이 포켓 기준으로는 같다. 기승전 고려를 해주셔야 소득세. 될 것 같아요. 네. 기승전 소득세. 네, 이상입니다. 네.